스케치업 3D 베이스 캠프인 서울 행사를 주최하는 저희 주 빌딩 포인트 코리아는 스케치업을 비롯한 세계 최고 공간 정보 솔루션 기업인 트림블의 건설, 건축 전문 솔루션을 한국에 소개하는 빌딩 포인트의 한국 오피스입니다. 트림블의 노하우가 집약된 3D 스캐너, MVP 레이아웃 등의 하드웨어와 스케치업, 비코 오피스, 트림블 커넥트, 세파이라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BIM 솔루션을 소개하며 최근 글로벌 BIM 기술 동향 및 국내 관련 업계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케치업 유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신뢰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트랙 2 스케치업 활용 솔루션 트랙은 스케치업의 숨겨진 기능과 3D 모델의 다양한 활용을 키워드로 3D 스캐닝과 3D 프린팅과 같은 하드웨어의 결합에서부터 웹툰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한 차원 더 나아간 스케치업의 다각도 활용 방안을 제안하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랙 2 스케치업 활용 솔루션 트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분께 주어진 세션 발표 시간은 40분으로 제한하며 발표 시간 5분, 1분 남았을 때 저희 진행 요원이 안내판으로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꼭 주어진 발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자유로운 선의 표현을 위한 스타일 빌더 사용법과 레이아웃을 활용한 모델 기반 프레젠테이션 작성법에 대한 발표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선 표현의 스케치업에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스타일 빌더의 기능 및 활용법을 모델 기반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레이아웃 사용법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립니다. 스케치업 교육 마스터로서 CBT 솔루션즈 엄병호 대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BT 솔루션즈의 엄병호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레이아웃하고 스타일 빌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제가 알기로는 빌딩 포인트 코리아 측에서 많은 Q&A 쪽으로 이제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타일 빌더 같은 경우에는 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업 모델에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웹툰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로 하나를 다루게 되겠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실내 건축 쪽에 프레젠테이션용 도면 작성이나 아니면 도면화하는 부분에서 좀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문의가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세션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일 빌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일 빌더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설치하게 되면 아이콘이 항상 3개가 뜨잖아요. 스케치업하고 프로파일 빌더하고 레이아웃 이렇게 3개가 뜹니다. 근데 보통 스케치업만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 뭘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타일 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UI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뉴 구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메뉴 봐도 메뉴가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스트로크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선을 레이아웃, 스타일 빌더 쪽에 불러와서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왼쪽에 등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에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이 3D 모델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이 선을 이 아래쪽 모델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 모델은 샘플 모델이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이라는 설정이라는 탭이 하나 있어요. 이 설정에 보시면 이 라인들을 이쪽에 실제 적용을 할 때 어떤 옵션을 가지느냐.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롭 아웃 랭스라 그래서 이 선이 어느 정도 길이가 길어지거나 뷰에서 벗어나게 되면 흐릿하게 보여지는 블러 처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드 팩터하고 드롭 아웃 랭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의 정밀한 표현이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뭉뚱그려지게 보여지는 그런 표현들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컬러 자체는 엣지 컬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색상을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나 자주색이나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 있는 설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선이 삐져나오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것들을 나중에
스케치업에서 따로 또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Generate 템플릿이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일단 템플릿을 만들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32, 64, 128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데 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긴 선에 대한 그 대체 효과를 가지는 거고요. 짧은 숫자에 있는 선들은 짧은 선에 대한 대체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랭스의 종류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길이당 몇 개의 선을 쓰느냐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3개짜리로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설정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템플릿이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파일을 포토샵에 가져와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토샵에서 직접 브러쉬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저걸 출력을 해서 스캔을 받으셔서 포토샵에 가져와서 이쪽 포맷에 다시 맞추신 다음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간격을 넓게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안에 브러쉬로 그리시는 거예요, 라인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 같이 생긴 부분이 얘를 템플릿으로 인식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절대 훼손을 하시면 안 돼요. 저 부분이 훼손이 되게 되면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직접 그리시는 방법이 있고, 자, 지금 설정을 하고 이제 가져오는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설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 크기 하나당 5개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저 라인 길이의 스케치업 모델에 상응하는 부분에서 라인 타입이 5개가 랜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 표현을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템플릿을 이렇게 2가지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짜리로 해서 선의 두께를 아주 두껍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작게 나눠서 여러 가지 선을 만들어서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선이 적용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포토샵에서 제가 대략 그렸습니다. 브러쉬로 좀 넘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선이 이제 굉장히 두껍게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고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저장을 하고요.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잘 그린 게 나오니까 일단 샘플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로드 템플릿을 해서 불러오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세트가 이쪽에 바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이쪽 모델에 지금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 자체가 템플릿을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스캔한 데이터나 직접 그린 거나 그런 부분들을 등록을 해서 나중에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좀 더 지나가서, 자,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 직원이 그린 건데, 라인을 이걸 출력을 해서 그렸어요. 그려서 스캔을 받은 다음에 템플릿을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한 겁니다. 일단 PDF 파일로 가져와서 저장을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스캔한 데이터를 PNG로 저장을 해서 스케치업에서 이제 직접 스타일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지금 2개의 스타일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제 이게 바뀔 겁니다. 자, 이제 로드 템플릿을 통해서 여기 지금 스캔해 놓은 PNG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로드를 시키면 바로 교체가 됩니다. 교체. 리플레이스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요. 이쪽에 스트로크 메뉴에서 가져오면 라이브러리에 등록하는 식으로 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뷰할 수 있는 아이콘들은 스케치업에서 많이 보시는 뭐 오비트나 펜이나 줌이나 줌 익스텐트, 그 다음에 섀도우 온오프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뷰를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실 겁니다. 스케치업하고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에서 또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선이 보이는 효과들을 또 만져줄 수가 있으시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스타일 빌더로 만들어서 확장자가 스타일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다른 선입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거고요. 자, 이렇게 선을 불러와서 바로 지금 교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지금 뭐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델이라면 그걸로 그냥 교체를 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스트로크에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로드. 스타일을 로드하든지 아니면 폴더 전체를 선택해서 가져오든지 그거는 선택사항이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 로드된 것들은 스트로크에서 로드한 부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들어와서요. 여기 있는 선들을 드래그해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개를 불러왔습니다. 처음에 열었던 거, 그 다음에 로드에서 2개 라이브러리가 더 들어왔고요. 여기에 있는 선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선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각각.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템플릿이. 그래서 선 길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선 길이가 안 맞는 경우에는 얘가 물어봅니다. 스케일로 강제로 늘릴 건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볼 때 OK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3개로 다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사이에다가 떨어뜨리시면 4개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선 길이에 따라서 타입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쪽 길이에서는 선 4가지를 쓰실 수도 있고 위쪽에는 그거보다 적은 라인 개수를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스타일을 어떻게 스케치업에서 적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스타일 빌더에서 만든 스타일은 스타일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그 스타일 대화 상자를 보시면 오픈 메뉴가 있어요. 여기 디테일 버튼 누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폴더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놨던 모든 스타일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보통 스케치업에서 스타일 적용할 때 이쪽에 그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디테일 버튼으로 오픈해서 가져오게 되면 얘가 등록이 되고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놓으면 그 폴더에 있는 스타일을 항상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 샘플 스케치업 파일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서 지금 클릭했을 때 스타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스타일은 스케치업에 있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그냥 클릭 형태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케치업 스타일에 보면 워터마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화면을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 스타일 자체는 제가 지금 스타일 빌더에서 만든 선을 가져와서 스타일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나무나 나무 그림자, 그 다음에 하늘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로 넣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스타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뭐 컬러 셋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그라데이션을 앞에 깔은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색상이 보면 약간 그라데이션이 표시가 돼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에서 워터마크 기능을 쓰면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의도의 이미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이미지를 뽑아서 나중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워터마크 창에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나무하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하늘 부분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림자는 제가 객체로 그냥 깔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무브를 하면 움직입니다. 투명도를 가진 PNG 이미지 있죠. 그걸 쓰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를 강제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실제 3D 나무를 놓으면 2D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나무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블렌드 기능을 이용을 하면 모델 쪽에서 더 많이 보일 건지 아니면 투명도를 더 많이 가질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케일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들어가는 위치도 아래쪽에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위치도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회색 부분이 있죠. 여기가 모델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모델 스페이스 위쪽에 있으면 이 모델 위쪽에 겹쳐서 표현이 되고요. 모델을 가리게 됩니다. 이 모델 스페이스 아래쪽에 있으면 하늘이 지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모델 뒤쪽에 배경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스케치업에서 저장하고 포토샵에서 뭐 알파 채널 따서 뒤쪽에다 배치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케치업 자체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한 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개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앞쪽에 그라데이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하나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워터마크 쪽에서 가장 상단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투명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의 그 색감을 좀 조절하실 수가 있죠. 보통 저도 이제 웹툰을 많이 즐겨보는데 보면 이런 식의 그라데이션 효과가 많이 있어요. 비표현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스케치업에서 있는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렌더러 툴입니다. 테아 렌더라는 툴인데 렌더링을 같이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테아 렌더라는 툴은 스케치업 화면 자체에서 렌더링을 겁니다. 따로 렌더링 창이 뜨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이 씬마다 제가 그 렌더링 할 수 있는 설정을 미리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렌더링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케치업에서 완전히 그 렌더링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스케치업 이미지하고 렌더링된 이미지를 합성해서 실시간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 모드도 있고 블렌드 모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한 1분 정도만 놔두시면 실제 쓰실 수 있는 이미지 퀄리티의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창 크기를 끝까지 확대를 해서 렌더링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의 스타일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뭐 멀티플라이도 되고 블렌드 모드도 있고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합성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엣지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반사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반사도를 주게 되면 실제 스케치업 화면에서 반사도를 가진 이미지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따로 반사 이미지를 합성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 지금 그 들어가는 길 부분 있죠. 여기도 지금 반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바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케치업에서 이제 씬 설정을 할 때 그런 부분 있죠. 이미지를 만들 때 뭐 주경, 야경 이런 식으로요.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대를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스케치업에서 그 섀도우 부분에 있는 날짜나 시간을 변경을 하시면 바로 이쪽에 적용이 됩니다. 자, 조금 지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렌더링 했을 때 이미지고요. 자, 이렇게 한 컷 한 컷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뷰만 바꾸시면 바로 스케치업하고 렌더링된 이미지를 같이 뽑으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섀도우로 시간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을 때 뭐 석양이 드려지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된다든지 실제 렌더링을 하면 그 태양이 보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금만 더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뷰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설정을 하셔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또 석양의 느낌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스타일 빌더를 쓰면 건축가 분들이시나 아니면 뭐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거를 스케치업에 가져와서 워터마크랑 같이 이용하시면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컷의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내가 필요한 컷을 바로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렌더러랑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타일 빌더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바빠서 부랴부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 네네.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아, 그러세요? 지금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 앞쪽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제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이제 도면화 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면화하는 데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뭐 이렇게 허가 도면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기에는 약간 손을 많이 거쳐야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뭔가 만드시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즈마 주택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일단 레이아웃으로 넘기시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케치업 씬에서 미리 내가 뽑고자 하는 인면이나 퍼스펙티브나 아니면 이제 평면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단면 플레인을 놔서 1층이 보이도록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층별로 1층, 2층, 지붕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도면처럼 보여주려면 스타일 자체가 회색이나 그림자가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스타일에서 조절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지금 흰색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씬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작업했던 씬하고 스타일들이 다 저장이 돼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팅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레이아웃으로 넘기시기 전에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Send to Layout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레이아웃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에서 바로 레이아웃으로 데이터를 넘기실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종이도 있고 모는 종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블록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도각이라고 하죠. 도면 폼. 도면 폼이 미리 이렇게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요. 직접 레이아웃에서 만드셔서 템플릿에 저장하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페이지에서 스케치업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PPT 같은 프로그램의 느낌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셋업하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활용 정보가 좀 많이 없는 상태라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오토 텍스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태그를 써서 전체 표시되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실제로 썼을 때는 꺽쇠를 놓고 current date라는 태그를 찍어주게 되면 이쪽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대로 날짜가 이제 그날 맞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날짜가 표시되는 방식은 이쪽에 있는 기호를 수정을 함으로써 뭐 MMM 그러면 뭐 이렇게 네 자리로 표시가 되고 월이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2017도 17만 쓸 수 있습니다. 뒤에 Y가 4개가 들어있거든요. Y를 2개로 바꾸시면 그냥 17년도로 표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이 날짜의 순서도 이쪽에서 수정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하는 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여기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도면에 다 같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할 때 바로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태그 형태로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전체 레이아웃 페이지가 다 한꺼번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넘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버도 넘버링을 얘가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숫자를 시작을 1번을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01, 02, 03 이렇게 가고요. 이 순서의 형태도 0102가 아니라 1, 2, 3, 4 아니면 뭐 로마자로 되어 있는 형태라든지 그렇게 별도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부분들은 이렇게 자동화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또 추가로 등록을 해서 사용자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면 작성자나 아니면 뭐 컨펌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태그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텍스트 툴로 글씨를 쓰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 꺽쇠를 놓고 데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생성 날짜 이렇게 태그를 써주면 바로 날짜가 찍히게 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시간상 조금씩 생략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모눈종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배경에 그 그리드를 깔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그리드 간격이나 그리드 색상을 표현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나중에 출력할 때 이 그리드를 출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이퍼, 용지 사이즈를 설정하는 건데요. 국제 규격은 다 이쪽에 들어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항목에서 직접 그 타입인을 하시면 용지 크기를 이제 마음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의 색상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 색상도 나중에 따로 그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옵션으로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마진 부분 설정하는 부분은 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디스플레이하고 아웃풋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작업할 때 보여주는 거고요. 아웃풋은 당연히 출력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하이로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작업할 때는 미디엄 이하로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아웃도 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서 너무 많이 이제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작업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 로고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미지로 링크를 해서 바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쪽에서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 파일을 링크를 끊었다가 다시 연결도 시키실 수가 있고 이미지 같은 것도 한 번에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XRF에서 오토캐드에서 참조 도면 불러오잖아요. 참조 도면을 그냥 부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디태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이 지향하는 부분이 오토캐드랑 좀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활용하시려면 순서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얘를 일단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업에서 조작하듯이 뷰를 마음대로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이드에 있는 핸들을 클릭하면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페이지라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커버 페이지로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을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페이지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인스턴스 개념이라 하나가 수정이 되면 전체 삽입되어 있는 모든 스케치업 관련된 컨텐츠들이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버 페이지 때문에 커버를 설정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퍼스펙티브의 뷰를 잡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그 스케치업 모델이라는 대화 상자가 있어요. 이 스케치업 모델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스펙티브를 하든 아니면 그 평행투영으로 가든 그런 부분도 되고 그림자 온오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백그라운드로 표현되는 부분들을 이 스케치업 모델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날려서 투명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작업하실 때는 이런 뷰가 더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 있는 스타일도 그대로 딸려와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스케치업에서 적용한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스케치업으로 가지 않으셔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빨리 넘길게요. 자, 지금 이렇게 그 단면 평면 자체가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스타일에 이미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스케치업에서 스타일을 업데이트 하시고 다시 가져오시게 되면 자, 수정이 되게 되고요. 자, 수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작업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측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게 뭐냐면 아까 스케치업에서 잡았던 씬이 있잖아요. 그 씬이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인면도 측면도 부분에 있는 그 뷰를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영역을 선정을 해주고 스케치업 모델에 있는 이 옵션에서 그 스케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대 50, 1대 100 이런 것들은 미리 들어가 있고요. 용지 크기에 따라서 정확한 스케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냥 하실 때는 이쪽에 스크랩북에 있는 바 스케일을 쓰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스케일을 맞춰서 하시니까 그 레이아웃 자체에서 스케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치수선을 놓으실 수가 있어요. 치수선. 이 치수선은 스케치업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각도 치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각도 치수가 없죠. 물론 뭐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에서 이제 그 치수선을 배치하듯이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치수선 자체가 스케치업 모델이 변경이 되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벽체 폭을 여기까지 줄이게 되면 치수선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기가 엔드 포인트를 찍었던 부분에. 그래서 나중에 얘를 재작업할 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상세 치수를 놓는데 치수를 하나 놓고 그 다음 포인트에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치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치수선이. 자, 제가 지금 더블 클릭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속 치수를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좁은 쪽은 인출선을 얘가 자동으로 거서 치수를 표시하는데, 이 부분은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얘가 들어가 있는 그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인출선도 커브냐, 세그먼트가 하나냐, 두 개짜리냐, 그렇게 또 상세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선 설정해 보시면 단위 설정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바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그 뒤에 있는 치수의 유닛의 디스플레이 부분을 온오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스크랩북을 쓰는데요. 레이아웃에 보면 스크랩북이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이것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도면 타이틀 블록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 타이틀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벡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오토캐드로 내보내게 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 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그 많이 쓰시는 부분들은 블럭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 블럭 개념이 스크랩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 블럭도 놓고요. 자, 우측에 있는 부분은 복사를 한 겁니다. 그냥 이동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옮기시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스케치업에서 복사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뷰를 1층 평면으로 이제 잡아놓고 작업을 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순서로 쭉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스케일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카피를 해서 인면도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씬에서 반대쪽 측면 있죠? 이 부분을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음영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서 나머지 인면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층 평면입니다. 얘만 다시 크게 가져왔고요. 스케일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도면같이 보이시죠? 자, 지금 5분이 남았다 그러는데요. 좀 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치업에 텍스트 툴 있잖아요. 텍스트 툴.
텍스트 툴을 스케치업에서 실행을 하면 면을 찍으면 면적, 선을 찍으면 길이, 점을 찍으면 좌표, 그 다음에 솔리드 객체를 찍으면 볼륨이 나타나는데 레이아웃 자체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바닥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텍스트 툴로 클릭해서 바로바로 빼실 수가 있고 벽체나 이런 부분의 볼륨 값도 바로 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스케치업 컴포넌트에 속성을 추가해 놓으시면 내가 원하는 속성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면을 표시할 때 그 재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도면에 포함이 되는데 그거를 스케치업에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면 주변을 좀 치장해주는 뭐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도 스크랩북에 있으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떨어뜨려서 쓰시면 되고요. 인면나무나 평면나무도 다 스크랩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아래쪽으로 스케일을 조절하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스케치업에 멀티카피를 하는 겁니다. 별표 숫자 누르면 똑같이 멀티카피가 됩니다. 스케치업에 있는 기능하고 유사하거든요. 레이아웃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화살표 같은 객체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면입니다. 단면. 자,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단면을 자른 씬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 단면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단면 처리를 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유료 플러그인도 있고 무료 플러그인도 있는데 레이아웃 자체에서는 여기 라인 툴이나 렉탱글 툴로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리시면 면을 채우게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자체 면의 색상을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오토캐드에서처럼 여기 선 라인 타입도 바꾸실 수 있어요. 뭐 쇄선, 파선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해치처럼 넣으실 수가 있어요. 필이라는 항목이 있고 필이 색상이고요. 패턴이 해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치에 대한 스케일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회전 각도도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면 상세를 작업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다 하셨어요. 하시고 당연히 변경사항이 발생하겠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스케치업에서 먼저 모델링을 수정을 합니다. 일반 빔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델을 수정하면 도면이 바뀐다라는 개념을 가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2층 바닥에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올렸어요. 육면체를 올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업에서 저장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해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지금 육면체가 올라와 있죠. 얘가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씬에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쪽 부분에 있고요. 자, 인면상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모델 자체를 수정을 하면 수정된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마지막으로라고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있어서 실제 이제 우측 버튼, 좌측 버튼으로 페이지를 넘기실 수도 있고 포인터로 이렇게 마우스를 그리게 되면 글씨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네요. 이거를 이제 DWG로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DWG로 내보낼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에 뭐라고 돼 있냐면 레스터로 돼 있어요. 이미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이브리드나 레스터로 하게 되면 오토캐드에서 이미지로 들어와요. 이미지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레이아웃에서 벡터라고 설정을 하시면 라인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1층 도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캐드에서 편집할 수 있는 라인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창호 끄는 부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라인을 그려서 트림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실제 수정할 수 있는 선으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딱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스케치업에서 만든 레이어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뭐 다양하게 레이어를 만드셔도 이쪽에는 하나의 레이어로 통일이 돼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곡면 부분, 아크나 서클 부분은 세그먼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토캐드의 아크나 서클이 아니라 그 선의 집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재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면 상세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면 스케치업 모델을 가지고 다양하게 도면화 작업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